그럼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을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트랜스지방을 만들 때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포화지방산을 수소 첨가를 해서 포화지방산으로 만들었는데 대부분은 포화지방산이 됐습니다. 근데 일부가 트랜스지방산이 된 거고요. 5%, 1%, 10%, 0.5% 이런 식으로 불순물로 포함이 된 거죠. 근데 여기 트랜스지방이 된 거는 여기 이제 시스 형태의 이중결합인데 여기 수소가 들어가서 HH가 이 탄소들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수소 첨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반응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죠. 수소 첨가가 안 되고 이렇게 치환이 되면서 트랜스 지방산들이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예기치 않은 지방산이 생성이 된 거고,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산이 이제 쉽게 중성지방이 되는데 그렇게 생긴 중성지방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죠. 트랜스 지방의 함량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추방된 거죠. 다음 인지질 유동성 부분은 우리 시험 쉽기도 하고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직관적으로 잘 이해되실 테니까 공부하시고, 뒤쪽에 사실 서브노트 2에 다시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도 그래서 그냥 좀 중복되는 부분을 남겨뒀거든요. 그때 그 세포막하고 다시 좀 정교하게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흑백이잖아요. 뭐 컬러 프린트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데, 자료들 보시면 이제 컬러를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파일을 다 업로드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파일을 받아서 같이 보셔도 색깔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질에서 마지막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는 우측에 콜레스테롤 그림이 나와 있죠. 스테로이드는 한 가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스테로이드 계열의 모든 물질들을 칭하는 통칭이죠. 특성은 여기 고리 4개가 있죠. 고리는 말씀드렸듯이 여기 꺾인 부분은 다 탄소고, 탄소가 생략되어 있고 수소도 생략되어 있죠. 공통적인 구조가 이 4개의 고리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4개의 고리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이제 스테로이드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스테로이드고,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이 구조식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없죠. 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것은 아까 세포막 그림에 중간에 콜레스테롤이 좀 끼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공부하실 텐데, 식물은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뭐 동맥경화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동물만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에 끼어 있는 이유는 식물은 이동을 하지 않지만 동물은 이동을 하죠. 그래서 급속하게 추운 환경에서 급속하게 더운 환경으로 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울 때는 아무래도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인지질의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세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더울 때도 인지질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져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를 방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중간에 끼어 있게 되면 너무 추울 때 붙는 걸 방지하죠.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인지질들끼리 잘 못 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고, 온도가 높아져서 인지질들이 서로 떨어질 때 콜레스테롤은 그림을 보시면 탄소, 수소, 산소밖에 없죠. 거의 완벽한 소수성입니다. 그래서 인지질의 소수성 꼬리 부분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인지질들이 막 돌아다니지 못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생각을 하시면 콜레스테롤이 없는 세포막의 경우는 추울 때는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더울 때는 급격히 높아지죠. 근데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그걸 완화시켜 줍니다. 동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다음 이제
콜레스테롤로부터 이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들이 생합성이 됩니다. 호르몬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성분이 단백질인 경우가 있고 스테로이드인 경우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중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은 이런 문제가 유치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수준이 맞으니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다음은 헥산이죠. 자, 헥산도 상당히 중요한 물질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헥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계속 쭉 결합해서 폴리머, 중합체를 만든 게 헥산이고, 대표적인 게 DNA, RNA죠. 근데 헥산도 구조를,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구조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교한 구조는 필요가 없고, 대략적인 구조를 그리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오각형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 염기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부분은 탄소라고 했죠. 근데 얘는 탄소가 아닙니다. 얘는 산소죠. 그 다음에 예, 여기까지 그리실 수 있으면 합격입니다. 예, 어렵지 않죠? 몇 번, 한 3번 그려보시면 뭐 한 2년간은 잊어버리지 않으실 테니까 이 구조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베이스부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DNA는 ATGC고 RNA는 AUGC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산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존재합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링을 하는데 여기 베이스가 붙은 이 탄소부터 1'입니다. 첨단 노트북을 했더니 적응을 못해서 2', 3', 4', 5'입니다. 이 위치는 정확히 아셔야 되죠. 베이스가 붙은 게 1', 프라임을 붙입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고 1', 2', 3', 4', 5' 탄소고요. 이거는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 이 탄소들이 다 중요합니다. 일단 1번 탄소는 베이스, 염기가 결합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2번 탄소의 경우는 여기에 OH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H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탄소 5개짜리 5탄당이죠. 아까 잠깐 보셨는데 라이보스입니다. 리보스. 5탄당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리보스인데 OH가 붙어 있으면 리보스고요. 이게 OH가 아니고 수소가 붙어 있으면 디옥시라이보스. 디옥시리보스입니다. 그래서 디옥시리보스는 D 제거되다, 옥시 산소 원자죠. 산소 원자 하나가 제거된 라이보스라는 뜻입니다. 원래 라이보스는 OH가 붙어 있고, 근데 디옥시라이보스는 산소가 제거됐기 때문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2번 탄소에. 그 다음에
OH가 붙어 있는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결합을 해서 뭘 만들까요? 라이보스로 시작하니까 RNA를 만듭니다. 다음에 H가 결합되어 있는 디옥시라이보스가 기본인 뉴클레오타이드는 뭐 디옥시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어려운 이름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 H가 붙어 있는 디옥시라이보스가 베이스인 뉴클레오타이드를 쭉 결합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DNA가 됩니다. 디옥시이기 때문에 DNA는 디옥시의 D자를 딴 거죠. 자, 3번 탄소도 중요하고 5번 탄소도 중요합니다. 3번 탄소에는 OH가 붙어 있는데 이 분자하고 다음 이제 아래쪽에 똑같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으면 5번 탄소에 인산기가 있겠죠. 그 인산기하고 이쪽 3번 탄소의 OH하고 결합해서 인산 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DNA가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고 또 여기 3번 OH에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5' 포스페이트 인산기가 결합을 해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굉장히 길게 결합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죠. 자, 그래서 탄소 다시 보시면 1' 탄소는 베이스가 결합한다 기억하시고 2' 탄소는 OH나 H가 있다. 그래서 OH가 있으면 RNA를 만들 수 있고 H가 있으면 DNA를 만들 수 있다. 5번 탄소와 3번 탄소는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해서 DNA나 RNA를 만드는데 중요한 결합이다. 그 다음에 생물학에서는 5' to 3'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3' to 5' 이런 말은 전혀 없고요. 5' to 3'은 생물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입이 닳도록 하게 되는 말입니다. 생물에서는 5번에서 3번 방향으로만 합성이 됩니다. DNA든 RNA든.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그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뭐 5번에서 3번 이렇게 발음을 안 하고요. 5' to 3'이라고 익숙할 정도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중요한데 DNA든 RNA든 이 위에 뉴클레오타이드에 RN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합니다. 계속. 3번이 계속 추가돼서 생기는 거죠. RN 뉴클레오타이드에 위에 뉴클레오타이드는 결합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효소 마음이죠. 효소가 얘는 밑에 걸 붙일 수 있지만 밑에 거에는 위에를 못 붙이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모든 핵산 합성 과정에서는 5' to 3'입니다. 일단 네, 그 정도 보시면 이제 다시 이 내용 다 아시겠죠? 4번 탄소는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4번 탄소는 기억하실 거 없고요. 1번, 2번, 3번, 5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염기의 구조는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저도 못 그립니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그냥 ATGC가 있다. 그리고 ATGC의 이름이 뭐 아데닌이다, 사이민이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핵산은 RNA, DNA가 있는데 핵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게 초기에 이제 생물학자들이 연구할 때 핵에서 많이 추출이 된 거죠. 핵에 많이 있는 물질인데 산이다. 인산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산성을 띠겠죠. 그래서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DNA와 RNA의 단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뉴클레오자이드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뉴클레오사이드나 뉴클레오자이드. 여기 인산기를 빼고 요 중심이 되는 라이보스 또는 디옥시라이보스, 오탄당과 염기 요 두 개만 있을 때는 뉴클레오자이드라고 합니다. 타이드와 자이드가 정확한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뉴클레오자이드에 인산기가 하나 결합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RNA는 플레임이 라이보 뉴클레익 애시드죠. 핵산이죠. 핵산 중에 중심의 오탄당이 라이보스로 된 뉴클레오타이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RNA고요. 그래서 당연히 중심은 라이보스 오탄당이고 DNA는 말씀드렸듯이 중심당이 산소가 하나 제거된 디옥시라이보스입니다. 그래서 디옥시라이보 뉴클레익 애시드의 약자가 DNA죠. 플레임은 모르셔도 되는데 산소가 제거됐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되게 신비로운 현상이죠. DNA는 굉장히 강인한 물질입니다. 생물이 거의 10억 년 됐나? 10억 년 동안 버텨온 강인한 물질이죠. 그래야지 이제 생물이 종족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터프하고 강인한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RNA는 굉장히 약한 물질입니다. RNA는 이제 센트럴 도그마 중심 원리를 잠깐 공부하실 텐데 DNA에 담겨 있는 유전 정보가 RNA에 전달이 되고 그게 다시 단백질에 전달이 된다가 센트럴 도그마죠. 근데 RNA는 사실 메모지나 설계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DNA에 담겨 있는 정보를 라이보솜에 전달하면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면 RNA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빨리 폐기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체 내에는, 그리고 이 지문이나 이런 거에도 RNA 분해 요소, RNA 분해 요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깨집니다. 금방 분해되고. 실험실에 이제 RNA를 다룬 친구가 있으면 성격이 괴팍해지거든요. 성격이 아주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친구 실험하는 데는 함부로 가서 이렇게 한번 실험 테이블에 이렇게 손을 얹었다가 좀 짜증을 막 내더라고요. 굉장히 예민하고 잘 깨지기 때문에 자기가 몇 주 동안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온 RNA 샘플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래서 RNA가 이제 단백질 합성을 다 했는데 계속 남아있으면 곤란하거든요. 계속 쓸모없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RNA는 굉장히 RNA에서 깨지기 쉬운 물질인데 그 차이가 아까 보신 라이보스의 그 하나의 차이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좀 신기하죠? OH와 H 차이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이제 여기 DNA는 ATGC라고 말씀드렸죠. 이름은 좀 A는 아데닌, T는 티민이라고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타이민이라고 많이 합니다. 티민, 타이민. 그 다음에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사이토신은 아까 잠깐 보셨죠? 이 사이토신 같은 다른 ATGC 다 해당이 되는데 사이토신에다 메틸기를 붙이면은 그 유전자는 활성화가 안 되거나 이런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RNA는 T 대신 U로 대체된다는 거, 이건 기본적인 건데 이걸로 틀리시면 안 되겠죠. 유라실 또는 우라실만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간의 결합은 이제 아까 그려드린 그림하고 이제 유사하죠. 네. 5' to 3' 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밖에서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오늘 한 20번만 발음을 해보시죠. 익숙해지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5' to 3'이고, 자, 여기 똑같은 그림이죠. 지금 DNA죠. DNA가 여기 중심당은 디옥시라이보스일 거고, 여기 1번 탄소, 2번 탄소에 OH가 없죠. 여기 탄소의 결합이 2개가 됐으니까 남은 결합 2개는 수소란 얘기죠. RNA의 경우는 수소 하나, OH 하나란 얘기고, 3번, 4번, 5번인데 3번 OH하고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에 5번 인산기하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계속 합성을 해나가는 거죠. 반대로 이쪽은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죠. 이쪽이 5'입니다. 오각형도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5번, 3번인데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여기에 결합을 합니다. 이유는 효소 때문이라고 했죠. 얘에다 얘 붙여 그러면 절대 못 붙입니다. 얘에다 얘만 붙입니다. 그래서 5' 쪽으로만 커지고, 다음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 인산기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백본. 자, 보시면 이쪽 부분은 디옥시라이보스, 5탄당, 인산, 5탄당, 인산, 5탄당, 인산 계속 반복되죠. 정보를 담을 수가 없죠. 백본이라고 부릅니다. 척추 등뼈죠.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죠. 정보를 담는 건 이 안에 있는 베이스죠. ATGC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게 되죠. 그 ATGC는 랜덤으로 배열이 되는 거고, 다음 보실 거는 A는 T하고만 결합하죠. 그 다음에 C는 G하고만 결합합니다. 이것도 뭐 워낙 기본적인 거라 그냥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근데 GC, 사이토신 구아닌은 수소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수소 결합이 3개입니다. 그리고 AT는 수소 결합이 2개만 형성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 좀 더운 지방에 사는 정말 뜨거운 바닷속에 온천이 있는 경우가 있죠. 마그마가 분출돼서 뜨거운 물 속에도 미생물들이 사는데 그 미생물들을 DNA 분석을 해보면 유난히 GC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뜨겁기 때문에 DNA 2개가 분리되기 쉽거든요. GC는 수소 결합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잘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GC 리치라고 하고요. 그래서 GC가 수소 결합 3개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극성이 5' to 3', 5' to 3'. 몇만 번 발음한 것 같은데 잘 안 되네요. 그렇고, 이제 모델로는 이렇게 그리죠. 백본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베이스들은 색깔을 넣어서 ATGC. 그래서 이제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갖는다를 왓슨과 크릭이 밝혀냈죠. 이거를 밝혀낸 거고, 사실 왓슨과 크릭은 대단한 과학자죠. 노벨상을 받을 만큼 통찰력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안쪽에 베이스가 들어가고 바깥쪽에 백본이 있다.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물질은 안쪽에 있는 거죠. 바깥쪽 백본은 보호하고 지지하는 기능만 하는 거고, 베이스가 바깥쪽으로 나가면 지금 우리는 살아있지 못하겠죠. 베이스가 노출되면 뭐 마모나 이런 거에 의해서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정보를 띠는 염기, 베이스들은 당연히 안쪽으로 숨기는 게 맞죠. 그래서 DNA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DNA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교재 45페이지 잠깐 보시면, 우측 위에 그림, 이제 금방 아시겠죠? 좌측은 리보스 OH가 붙어 있죠. 2번 탄소에. 그래서 RNA를 만드는 리보스고, 우측은 디옥시라이보스입니다. 다음 중간쯤의 그림은 이 그림 그릴 수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RNA와 DNA를 비교하는 문제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죠. 염기가 ATGC고 RNA는 AUGC라는 거. 그리고 단 하나의 차이는 2번 탄소가 OH와 H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측 그림을 보시면 ATGCU 5가지가 나와 있는데 2가지 계열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 아래쪽은 피리미딘 계열인데 육각형 링 하나가 기본 구조죠. 이 구조식은 당연히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근데 육각링을 갖고 있다. 위쪽에 퓨린 계열은 육각링에 오각링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G는 퓨린 계열이고, 그다음에 CT 그리고 더불어 T와 치환되는 U는 피리미딘 계열이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근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서 퓨, 아구, PCT 뭐 이런 식으로 두 문자를 따서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퓨린 계열, 퓨, 아구, PCT 정도로. 그러니까 아구가 A지고 PCT는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피린 계열은 C와 T, 사이토신, 사이민, 티민으로 되어 있다. 유라실도 포함이 되어 있다. 다음 내려가셔서 이제 좌측에 아래쪽 그림 보시면 방금 보신 그림하고 거의 유사하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우측을 보시면 RNA가 있습니다. 좌측은 DNA죠. 차이가 뭘까요? 이 그림에서의 차이. 그렇죠. 네. 단일 가닥입니다. 근데 잘 틀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RNA는 단일 가닥으로 존재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DNA는 거의 항상 이중 가닥으로 존재합니다. 이유는 일단 보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내부에 염기를 숨김으로써 보호를 하는 거죠. 중요한 분자이기 때문에. 근데 RNA는 막 쓰는 분자라고 말씀드렸죠. 이중 가닥을 만들 수 있습니다. RNA도 상보적인 염기들끼리 결합해서 이중 가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생체 내에 있는 대부분의 RNA는 거의 단일 가닥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격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는데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배우시는데, 샤가프의 법칙은 A는 T와만 결합하고, 즉 T는 A와만 결합한다는 얘기죠. G는 C와만 결합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A가 3개 있으면 T가 3개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샤가프라는 과학자가 밝혀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연구를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연구 성과였는데 샤가프의 법칙도 기출이 됐고요. 그건 풀기 쉬운데 문제는 RNA의 샤가프의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하라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샤가프의 법칙은 RNA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아예. 샤가프의 법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A와 T가 결합하고 C와 G가 결합하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죠. C가 10개면 G도 당연히 10개다. 그건데 RNA는 전부 다 U로만 10개 붙어 있을 수 있죠. 그럼 걔는 샤가프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DNA는 대부분 이중 가닥이지만 RNA는 단일 가닥이다. 그리고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아래 표에 나와 있죠. RNA 단일 가닥에 빨간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많이 하시고 예, 그래서 그림도 다 보셨네요. 헥사는 잘 공부하셨고 헥사는 이제 뒤쪽에 또 DNA 부분에서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공부하시고
자,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지문 하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각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이 구성 원소가 뭔가, 뭐, 단순 암기하셔도 되지만, 내용을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그냥 생각하면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CH5밖에 없죠. 특별히 뭔가 추가 작용기가 붙지 않는 한. 그래서 탄수화물 구조식이 1대 2대 1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글루코스, 포도당은 C6, H12, O 6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탄화수소 체인에 뭐 OH기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쉽고, 지질, 중성지방, 그 다음에 인지질, 스테로이드 세 가지를 공부하셨죠. 중성지방은 아무것도 없죠. 카르복실릭 애시드만 끝에 붙어 있기 때문에 CH5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지질이 되면서 N과 P가 추가되죠. 예. 인지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이 있고, 그 다음에 끝에 붙는 콜린이 무조건 N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NP가, 인지질의 경우는 CH5에 NP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셔서 기억하시면 쉽고요. 단백질은 CH5에다가 NS가 추가되죠. N은 아미노산의 아민기, 그 다음에 S는 시스테인, 메치오닌의 황, S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NS가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핵산은 CH5에 NP가 추가되죠. 아까 그림에서 안 보셨네. 잠깐 교재 45페이지 잠깐 그림 보시면 우측 중간 그림 ATGC-U가 나와 있죠. 보시면 N이 무조건 들어 있습니다. N이 여러 개 있는 것들도 많죠. 질소가 꼭 들어 있습니다. 질소가 들어 있어서 이제 아민을 형성하기 때문에 염기라고 부르는 거죠. 염기로 산이 아닌 염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핵산은 이제 중심 5탄당과 염기 그리고 인산의 누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는데, 당연히 염기에 N이 존재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N은 무조건 추가되죠. 그 다음에 인산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P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NP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CH5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고, 지질의, 인지질의 경우에 NP가 추가되고, 단백질에 NS 추가되고, 핵산 NP가 추가된다. 뭐, 암기하시기보다 내용을 공부하셔서,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무기염류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무기염류를 공부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뒤쪽 공부를 하고 나시면 이제 다 하나하나가 쉬울 텐데, 지금 보시면 좀 어렵고, 그냥 가볍게 보시죠. 무기염류인데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삼투압, pH를 조절하죠. 그 다음에 염 또는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죠. 그 다음에 칼슘, 철, 황, 나트륨,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인체가 합성을 못합니다. 얘는 원소죠. 그냥 원자죠. 원소이기 때문에 새로 인체가 핵융합 반응을 해야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체는 합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먹어야 되고 칼슘도 먹어야 되죠. 인체에서 합성하는 게 아니라는 건 당연한 거고, 칼슘 가볍게 보시면 뼈의 성분이죠. 그 다음에 신호 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넘어가시죠. 나트륨은 삼투압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트륨이 생체에서 무기염류 중에 좀 가장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소디움 포타슘 펌프 말씀드렸죠. 그 소디움 포타슘 펌프에서 나중에 뉴런의 활동 전이 생성 부분을 자세히 공부하시는데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철은 아까 헤모글로빈의 알파 서브 유닛 2개, 베타 서브 유닛 2개였죠. 각각의 햄 그룹들이 연두색으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철이 존재하죠. 철은 양전하를 띌 수 있기 때문에 산소 기체와 결합을 하죠. 음성을 띠기 쉬운 산소 기체를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다음 황은 이제 잘 아시죠? 시스템 메치오닌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이오딘, 요드 하면 티록신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티록신이 기출이 2개나 됐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티록신이 중요하고요. 근데 티록신, 요드
그다음에 다시마는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보시고 E는 뭐 중요하죠. 이거 말고도 좀 많죠. 오늘 이 부분을 하고 교재에서 빠진 부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시간, 교재는 다음 시간에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 비타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타민도 뭐 심각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은 없고요. 네, 뭐 일반적인 생물학 시험에서는 비타민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10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같은 게 나오기 좀 힘들죠. 뭐 당연히 유기물질이고 음식에서 섭취해야 되고 사람이 거의 대부분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름이 뭐 생체에 필요하다고 해서 비타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 다음에 분류는 지용성, 수용성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ADEC이죠. ADEK. ADEK, ADEC을 암기를 하시죠. 지용성은 ADEK, ADEC이다. 그 다음에 수용성은 유명한 비타민이 비타민 C죠. 그 다음에 B그룹은 조효소로 많이 작용하는데, BC는 뭐, ADEC을 암기하시면 기억이 나시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체내에서 일부 합성이 된다. 가볍게 아시면 되고, 과복용 문제가 있는데, 비타민도 너무 많으면 이제 인체에 해로운데,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쉽게 배출이 안 된다 정도 보시고, 지용성 비타민 4가지를 보시겠습니다. 비타민 ADEK고요. 비타민 A는 이제 다른 이름들을 붙여놨습니다. 레티놀인데, 레티놀 약품도 판매하죠. 눈 건강을 위해서 먹는. 자, 시각물질의 성분이 로놉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생체 물질이고요. 여기 로드를 제외하고 여기부터 보시면 옵신이죠. 옵신이라는 물질도 있는데 이제 생체에는 로놉신이 더 많은데 옵신은 옵틱을 의미합니다. 광학. 그러니까 시각과 관련이 있는 단백질이죠. 눈에 있는 단백질이고 레티놀이 있어야지 이제 로놉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증이 있는데 레티놀을 섭취를 못하게 되면 로놉신이 합성이 안 되니까 야맹증이 생긴다죠. 다음 비타민 D는 이름이 칼시트리올입니다. 칼시트라이올이죠. OL이 붙은 걸로 봐서 알코올이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3개의 알코올이 붙어 있습니다. 트라이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칼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칼시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칼슘의 흡수와 사용을 돕는다. 근데 이게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결핍되면 칼슘이 부족하니까 뼈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룹병, 뼈가 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고, 이제 토코페롤은 항산화제라고 CF에서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아실 것 같고요. 신경계 퇴화는 글쎄 뭐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관계되는데 부족하면 혈우병에 걸립니다. 혈우병은 이제 이렇게 베었을 때 좀 얇게 베이면 바로 이렇게 피가 굳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피가 안 굳고 계속 흘러내리는 좀 되게 끔찍한 병이죠. 그래서 요거 4개는 좀 기능하고 결핍증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알파벳을 보시고 그냥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A자는 눈의 시야, A자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야맹증과 관련이 있다. D자는 그룹병이 발생하죠. 등이 휜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 E자는 그냥 항산화제라고 외우시고, K는 좀 끔찍하지만 이제 피부 표면에 이렇게 피가 터져 나가는 거. 녹화해도 되겠죠? 그래서 끔찍한 걸 상상하셔서 혈우병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용성 비타민 BC 2가지고요.
비타민 C는 뭐 잘 아시니까 아스코르산이고, 근데 이 명칭들도 한번 봐두십시오. 이게 어려운 생물 문제에 좀 나온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짱돌 문제로 낼 때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가볍게라도 봐두시고, 항산화제라는 건 다 아시죠? 괴혈병 부족하면 괴혈병이 생깁니다. 뭐 피부에 그냥 피부가 붉어지면서 출혈이 생기고 하는데, 저 괴혈병은 중세 시대쯤 되겠죠. 그 뭐 스페인 함대나 이제 영국 대영 제국 함대들이나 아니면 멀리 탐험을 나가는 배에, 큰 배에 이제 선원들을 싣고 가는데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유럽이니까 대서양적으로 여행을 하겠죠. 하는데 과일이나 야채를 당연히 싣고 가지만 다 상하죠. 조금 지나면.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면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이 나중에 저런 끔찍한 막 피를 흘리고 막 변형이 돼서 환자가 된 거죠. 그거를 연구를 해서 결국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못 먹었기 때문이고, 비타민 C라는 성분을 보충을 못 해줬기 때문에 발생한 병이라는 걸 찾아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뭐 끔찍하고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괴혈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비타민 C는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 비타민 B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비타민 B는 두 가지만 보시죠. 여기 B2하고 B3, 리보플라빈하고 니아신인데, 뒤쪽에 비타민 B 종류는 대부분 조효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거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 B2하고 B3가 리보플라빈 니아신인데, 나중에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공부하시면 FAD와 NAD 플러스, NADP 플러스는 이제 지겹도록 들으시게 됩니다. 근데 풀네임은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FAD의 F 부분은 플라빈이 풀네임이고요. NAD는 니코틴입니다. 근데 리보플라빈, 이 플라빈의 성분이죠. 그래서 B2는 플라빈과 관련되어 있고 FAD의 성분이다. 그다음에 B3는 니아신인데 약간 변형이 되면 니코틴이 됩니다. 밑자가 비슷하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NAD 플러스와 NADP 플러스의 성분이 된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조효소다. 예, 그 정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좀 내용이 많죠. 예. 너무 빨리 긍정을 하시네. 예. 내용이 많고 좀 책보다는 자세한데 이 부분을 처음에 공부하실 때 좀 힘드세요. 근데 꼼꼼히 해두시면 뒤쪽에서 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세포 소기관을 공부하실 텐데, 세포 소기관도 오늘 공부하신 것 못지않게 밀도가 높습니다. 만만치 않은 부분이고, 거의 세포 소기관은 교재의 줄을 그으면 거의 대부분 그어야 돼요. 한 문장 한 문장 다 아셔야 되고, 이 교재는 사실 기초적이고 쉬운 부분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힘드실 텐데, 복습 잘 해주시고, 이게 나중에 이제 뒤쪽 부분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날카롭게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안 하던 이제 화학적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예. 그래서 요지는 복습을 잘 해주시라는, 예. 좀 이해를 해야 뒤쪽 강의 듣기가 편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아직 없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풀 수가 없고 그 다음 시간에 풀게 되겠네요. 예. 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